길가의 가로등 불빛은 빗방울에 젖어 젖은 유리처럼 퍼져 보였다. 야근을 끝내고 회사 건물을 나선 수지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하고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퇴근할 때마다 켜두는 위치 공유 앱이 잠깐 떴다가 사라졌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파란 점은 평소처럼 그녀를 따라가며 움직였다. 잘 도착하면 끄자. 습관 같은 생각이었다. 친구 지희와는 1년 전 귀갓길에 겪었던 사소한 사건 이후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해왔다. 지하철 막차에서 누군가 자꾸 어깨를 치며 따라오는 바람에 그때부터였다.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누군가는 지금 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푸시 알림이 떴다. 새로운 사용자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알림을 눌렀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새로운 사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희 한 명뿐이었다. 팀장이 실수로 초대장을 수락하기라도 했나 싶어 앱 설정으로 들어가 공유 대상 목록을 확인했다. 목록엔 지희 이름 하나뿐. 권한 요청 기록을 눌러봐도 최근 승인 내역이 없었다. 화면을 껐다 켰다 해도 알림은 내려가지 않고 알림의 작은 글씨는 분명히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버그겠지. 수지는 그렇게 넘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습관처럼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복도에 퍼진 공기의 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리는 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사람이 타지 않아도 센서는 묵묵히 반응했다. 1층에 내려 현관문을 지나자 밤의 공기가 차게 달려들었다. 주차장으로 이어진 바닥은 투명한 물길이 그려져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졌다. 멀리서 차 한 대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다. 차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는 17%. 내비게이션을 켜고 집까지 26분이라는 안내를 확인하려던 순간 다시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사용자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였다. 이번엔 알림을 꾹 눌러 상세 화면으로 들어갔다. 앱 아이콘과 함께 미세한 회색 글씨로 인증된 사용자라는 문구가 보였다. 인증된 사용자라니. 누가? 상세 페이지는 거기서 더 들어갈 수 없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만 아래에 작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연락처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연결될 리가 없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오는데 백미러에 잠깐 사람이 스쳤다.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가 기둥 뒤로 숨었다가 고개만 내민 듯한 모습. 음악을 멈추고 창문을 약간 내렸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인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백미러 속 주차장 입구에는 기둥에 비친 조명만 떠 있었다. 어쩌면 기둥이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밤은 길어질 테니까. 도로로 나와 차를 몰았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란 점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작은 악수처럼 떨렸다. 가끔 그 점 옆에 아주 작은 흰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확대하지 않으면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미세한 점이었다. 확대하자 흰 점은 그녀의 차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선도로라면 같은 차선이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옆길로 뺐다. 흰 점은 함께 멈췄다가 2초 뒤에 지도 밖으로 밀려났다. 다시 확대 배율을 줄이자 흰 점은 사라졌다. GPS 수신 상태 나쁨. 내비게이션의 화면 한켠에 뜬 문구가 깜빡였다. 수지는 다시 음악을 틀었다. 전자음과 함께 비트가 흐르고 방금 전에 흰 점은 단순한 수신 오류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신호가 파랗게 바뀌자 그녀는 다시 출발했다. 집에 다다랐을 때 다시 알림이 왔다. 당신의 위치가 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어두운 채로 짧게 진동했다. 알림을 눌러도 들어가지지 않았다. 고정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위치 공유에선 보통 고정된 위치라면 핀을 박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알림엔 주체가 없었다. 누가, 어디에, 왜? 질문은 3개였고 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다. 빗소리가 현관 차양에 맞아 두드리는 동안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현관 한쪽 CCTV에 붉은 불빛이 또렷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렌즈를 잠깐 바라봤다. CCTV는 원형 렌즈 안에 그녀를 담았다. 지문 인식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물 자국이 드문드문 찍혀 있었다. 누군가 우산을 접은 채로 타고 내린 듯한 흔적. 층수를 누르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켜자 새로운 알림이 떴다. 수거하러 갑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농담 같은 문장이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알림을 눌렀다. 이번에도 상세 화면은 없다. 단지 알림 기록에 같은 문장이 줄줄이 쌓였다. 수거하러 갑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기괴한 체크박스가 하나 있었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10층에서 내렸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집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2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누구도 없었다. 우편함에서 광고지 하나가 삐져나온 것을 정리해 넣고 키로 문을 열었다. 집안의 공기는 하루 종일 식어 있었다. 전등을 켜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스쳤다. 발바닥이 젖은 타일을 스칠 때만 나는 소리. 그녀는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금방 사라졌다. 현관문에 달린 도어뷰어를 통해 밖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또 진동. 새로운 사용자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지희야?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가고 연결됐다. 왜? 아직도 회사야? 지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벼웠다. 아니 집이야. 근데 너 내 위치 공유 앱 혹시 누굴 더 초대한 적 있어? 무슨 소리야? 너 말고 누구를? 나 방금 알림이 계속 와. 새로운 사용자가 확인했다고. 그 앱? 요즘 업데이트 하더니 또 버그인가 보지. 나도 아까 너한테 공유 끊겼다고 떠서 다시 켰거든. 끊겼다고? 언제? 저녁 7시쯤? 너 야근이라면서. 근데 왜 갑자기? 무섭게. 그냥 이상해서. 야, 무섭지 마. 문 잘 잠그고 자. 내일 아침에 같이 고객센터 전화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수지는 베란다 창문을 한번 쓸어보고 창틀에 붙은 작은 물방울들을 손가락으로 지웠다. 그 사이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작은 아이콘이 하나 생겼다. 위치 공유 앱 지도에 사람 모양의 회색 아이콘이 하나. 확대하자 그 아이콘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윤곽이 뿌옇게 번져 있었다. 아이콘을 누르자 짧은 정보창이 떴다. 마지막 위치 확인 오후 1032 상태 미응답. 이름은 없었다. 대신 숫자들이 무작위로 배열된 식별 코드만 있었다. 실종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 어느 기사에서 보았던 문장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앱의 설정으로 들어가 문의하기를 눌렀다. 챗봇이 떠서 질문을 선택하라고 했다. 알림 관련 새로운 사용자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항목이 있었다. 클릭하면 자동 답변이 나왔다. 인증된 친지나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이상했다. 서비스 약관 제사조에 따라 수거 프로토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수거. 그 단어들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물건에게 쓰는 말이었다. 고장난 제품을 회수할 때 붙여놓는 안내문 같은. 잠을 잘 수 있을 리 없었다.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웠다.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불빛이 방천장을 희미하게 흔들었다. 수거 대상 이탈 경로 탐지 3. 수거 대상 이탈 경로 탐지 2. 수거 대상 이탈 경로 탐지 1. 잠에서 깬 수지는 숨이 목구멍에 걸려 토막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알림들은 1초 간격으로 올라왔다. 방문 밖 거실에서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긁히는 소리가 났다. 문고리 커버가 누군가의 손에 걸리는 소리와 비슷했다. 수지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카펫에 발을 묻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고르게 새어들고 있었다. 그림자 하나 없다. 그래도 누군가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면? 소리는 갑자기 멎었다. 심장이 고막을 치는 시간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도어락 화면이 깜빡였다.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몇 번 누르고 실패했을 때의 알림. 삐 하고 높은 음이 한 번 울렸다. 이어서 더욱 낮고 긴 경고음이 울리려는 순간 모든 소리가 일시에 꺼졌다.
도어락의 불빛도, 거실의 냉장고 컴프레서 삐걱이는 소리도, 욕실 환풍기 돌던 소리도, 아파트 전체의 전기가 한 호흡 끊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 정도의 고요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위치가 고정되었습니다. 같은 알림이 다시 떴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현관문에 바짝 기대면서 도어 체인을 확인했다. 체인은 잠겨 있었다. 근데 고정이라는 말은 문이 아니라 그녀의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망칠 필요가 없잖아.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면. 그때 문 위쪽에서 아주 얇은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틈에 전단지를 끼워 넣는 소리였다.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조용히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조금 열었다. 체인이 잡아당겨져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흰 종이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수지는 재빨리 종이를 끌어당겼다. 종이는 비에 젖은 흔적이 있었고 인쇄된 글씨가 번져 있었다. 수거 예정 215am, 대상 729-4-1. 그 아래 조그만 QR코드가 있었다. 종이는 회사 전단지처럼 꾸며져 있었다. 안전을 배송합니다. 끝에는 사용자 약관 링크가 있었다. 수지는 잠깐 어리석게 QR코드를 휴대폰으로 비추었다가 뒤늦게 제정신이 들었다. 이걸 스캔하면 그들에게 더 많이 연결되는 걸 텐데. 그런 확신이 들었다. 벽시계를 봤다. 202. 13분 남았다. 수지는 거실 중앙으로 돌아와서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에서 공기가 엷게 튀었다. 이사 온 지 2년 된 집은 날씨가 바뀌면 조금씩 난방관이 수축하며 소리를 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문장의 소리였다. 머릿속에 작고 또렷한 음성이 흘러들어왔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녀는 손을 귀에 갖다 댔다. 이어폰을 빼지도 않았는데 그 목소리는 이어폰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아파트 천장 구석구석에서, 콘센트 구멍에서, 벽지의 재봉선처럼 보이는 직선 곳곳에서 줄줄이 흘러나왔다. 동의하셨습니다. 4조 2항. 서비스의 일환으로 위치 고정이 실행됩니다. 수거는 품질 보증 기간 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뜯겨 나오는 소리를 떨어뜨리는 느낌이었다. 누군데? 대답은 없었다. 대신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들이 늘어갔다. 회색 사람 모양, 흐릿하게 웃는 윤곽, 집 앞 골목 모서리에 서 있는 듯한 작은 표시들.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마지막 확인 실종 신고 이후 같은 문장이 떴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210.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왔다. 택배 배송 예정 215. 수지는 헛웃음을 삼켰다. 배송, 수거. 그 단어들은 마지막까지 인간을 빗나가게 하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했다. 그녀는 결정했다. 도망치거나 숨어보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앱은 그녀의 움직임을 알고 멈출 때를 알고 두려움을 계산했다. 그렇다면 계산에 없는 행위를 해야 했다. 수지는 침실로 가서 서랍에서 작은 망치를 꺼냈다. 거울 옆에 늘 둬서 그림 못을 박을 때 쓰던 것. 그리고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 위치와 카메라, 마이크 권한을 모두 껐다. 그 다음 아주 오래 쓰지 않아 어디 박혀 있는지도 잊었던 예비폰을 찾았다. 지난 여름 여행 때 로밍용으로 잠깐 쓰고 서랍에 던져두었던 폰. 배터리는 꺼져 있었다. 콘센트에 꼽으니 약하게 충전 아이콘이 떴다. 212. 3분. 현관문이 미세하게 울렸다. 체인이 당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문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두께를 재는 듯한 소리. 수지는 등을 곧게 세웠다. 거실 중앙으로 가서 예비폰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그 사이 또 알림이 떴다. 수거 인원 접근 12m. 수거 인원 접근 8m. 수거 인원 접근 4m.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예비폰이 켜지자마자 와이파이와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다. 계정을 로그인하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위치 공유 시작 자세한 주소 입력이라는 창이 떠올랐다. 수지는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집 주소가 아니라 3년 전에 다니던 헬스장 뒷골목의 정확한 위치.
CCTV가 많은 대로변이 아니라 그 뒤쪽 공사장에서 임시로 막아둔 펜스 구석, 사람들 출입이 제한된 골목. 그녀는 거기에 핀을 박았다. 지도에 회색 포인트가 스르르 내려앉았다. 214.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멎었다. 문 틈으로 비가 흘러 들어오는 냄새가 났다. 오래된 다구산의 비닐 냄새처럼 시간이 눅눅해진 냄새. 도어락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신 문틈 아래로 가느다란 쇠도우가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어쩌면 한 사람이 여러 방향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수거하러 갑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에 문구가 떠 있었다. 대상 이탈 표시 확인. 대체 경로 실행.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예비폰의 공유 대상을 바꾸었다. 친구 지희. 야, 지금 내 위치 공유 받은 거 있지? 이거 일부러 그리로 보내는 거야. 만약 내가 연락 없으면 문장이 길어지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성공. 체크 표시가 떴다. 곧장 지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지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에 말하지 마. CCTV 많은 데로 오지 마. 내가 보내는 곳은 CCTV가 없고 펜스가 있어. 근데 펜스 위쪽에 작은 구멍이 있어. 1.7m 높이. 거기서 반대편 공사 현장 경비가 밤 2시 30분에 순찰해. 보내고 나서야 그 구멍이 아직 그대로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중 가장 나은 것이었다. 수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이 어디인지 어쩌면 거기일지도 몰랐다. 215.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밀리는 소리를 냈다. 체인이 잡아당겨졌다. 금속이 탄성으로 버티는 동안 문 밖에 무언가가 간극에 무언가를 끼워 넣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카드. 길고 얇은. 잠금 장치의 톱니가 작게 떠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고 망치를 들었다. 발소리는 없었다. 대신 바닥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졌다. 천장이 불규칙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무언가가 문틈으로, 아니 공간의 턱 같은 곳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형태를 갖추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존재처럼.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뿐인데 그림자에 무게가 있었다. 수지는 망치를 움켜쥐고 일어섰다. 현관 앞까지 두 발짝.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고 그 순간 그녀는 망치를 현관 위쪽 도어락 플라스틱 커버로 내리쳤다. 손잡이가 뚝 하고 부서졌다. 경보가 울렸다. 삐삐삐.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큰 소리. 그 소리는 이 이상한 조용함을 깨뜨렸다. 그리고 신호처럼 느껴졌다. 최소한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사이 휴대폰이 떠들썩해졌다. 새로운 알림. 수거 프로토콜 오류. 대체 프로토콜 외부 포인트로 이동. 외부 포인트. 그녀가 박아놓은 그 핀. 헬스장 뒷골목. 수지는 몸을 돌려 창문으로 뛰었다. 고층은 아니었다. 베란다에서 옆집과 이어지는 탈출 경로는 없었지만 아래층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내려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람이 들이닥쳤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만약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문 쪽은 더 위험했다. 망치로 도어락을 부순 순간 민망할 정도로 단순한 선택지만 남았다. 그녀는 창틀을 타고 내려갔다. 두 다리가 허공에서 떠 있을 때 팔이 떨렸고 손바닥이 미끄러졌다. 그러나 실외기 덮개가 겨우 그녀의 발 뒤꿈치를 받아냈다. 금속이 휘청이며 소리가 났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베란다 난간을 타고 기어 들어가자 아랫집의 블라인드 너머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은 놀라고 경찰을 부를 것이다. 경찰이 오면 수거는 경찰 앞에서도 진행될까? 그들의 약관에 경찰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창과 창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베란다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난간을 따라 끝까지 갔다. 그 끝에는 소방 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비상문이 있었다. 쓰지 말라는 붉은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망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쳤다. 자물쇠가 휘더니 문이 열렸다. 한층 아래로 또 한층 아래로. 계단의 공기는 오래된 흙냄새가 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골목엔 자동차 몇 대가 엉성하게 세워져 있었고 멀리서 개가 한 번 짖었다. 수지는 몰래 준비해둔 건 아니었지만 발이 알고 있는 길을 향해 달렸다. 헬스장 뒷골목까지 12분. 12분 사이 수건은 그녀의 외부 포인트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까? 어쩌면 그녀보다 빨리. 하지만 정확히 그 시간 차를 이용해야 했다. 수지는 달리며 주변을 살폈다. 따라오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알림이 계속 떴다. 수거 인원 포인트 이동 중 ETA 224. 포인트 주변 상주 인원요. 광고 안심 배송 우리는 당신의 불안을 대신 운반합니다. 광고가 그 사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깐 웃음이 나왔다. 공포의 중앙의 광고. 상품은 공포 그 자체. 큰 대로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바닥에 물이 얕은 도랑처럼 발목을 감았다. 휴대폰 화면엔 지도가 그녀를 이끌었다. 옛 헬스장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 뒤편 공사장은 아직 펜스가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구멍. 펜스 상단에 손바닥만한 구멍이 여전히 있었다. 누군가 임의로 뚫었다가 대충 테이프로 막았던 흔적. 테이프는 비에 젖어 너덜거렸다. 손가락 2개를 겨우 넣을 수 있는 크기. 구멍 너머로 어둠과 더 어두운 어둠이 겹쳐져 있었다. 223. 1분. 그녀는 펜스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다가 펜스를 타고 올라갔다. 비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옷의 단추가 펜스의 철사에 걸리며 몸을 지탱했다. 구멍에 손가락을 걸고 몸을 비틀어 올리려 할 때 뒤에서 빗소리와 구분되지 않는 발소리가 한 박자 늦게 다가왔다. 그녀는 몸을 더 밀었다. 옆구리가 철사에 긁혀 옷과 살이 동시에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이 번졌다. 하지만 몸은 넘어갔다. 반대편으로 떨어질 때 그제야 공사장 안쪽에 조그만 불빛이 보였다. 순찰 경비의 손전등이었다. 그녀는 구부정한 자세로 몸을 일으키고 손전등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 잠깐만요. 여기요. 경비가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찾아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도와주세요. 사람들 아니 누군가가 저를.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경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뒤쪽 펜스 위쪽을 올려다봤다. 수진도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다. 펜스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윤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형태가 아닌 의도 같은 것. 경비는 무전기를 꺼냈다. 중앙. 여기 현장 B-2. 이상 인원 발견. 네, 여성 1명. 외부 침입은 아닌 듯. 네. 이유는 아직. 무전기의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녀의 휴대폰이 또 떨렸다. 수거 인원 도착. 화면엔 포인트에 도착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포인트는 그녀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었다. 앱의 화면에서 파란 점과 흰 점이 겹쳤다. 2점이 중첩될 때 화면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다. 프로토콜 업데이트 현장 인계. 현장. 여기. 경비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를 데리고 공사장 관리소로 안내하려 했다. 관리소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엔 작은 책상과 뜨뜻미지근한 커피 냄새가 있었다. 천장에는 오래된 CCTV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4개의 화면에 공사장 각 구역이 중계되고 있었다. 수지는 화면을 올려다봤다. 그중 하나가 펜스 구멍을 비추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넘어온 곳.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화면의 다른 구석에서 공사장 반대편 입구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형체가 인간 같았으나 걸음의 간격이 일정치 않았다. 프레임 사이마다 끊어지는 듯한 이동. 마치 영상의 프레임률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경비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뭐야, 이 시간에 또 젊은 놈들 장난치나. 그가 무전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수지는 그의 팔을 잡았다. 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럼 뭘 어쩌라는 거요? 수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경찰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대신 여기 CCTV를 잠깐 꺼주세요. 뭐라고? 그들이 카메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는 그들에게 길이에요. 보는 순간 거기로 올 수 있어요.
지금 저 화면 계속 켜두면 그쪽으로. 말이 끝나기 전에 모니터 한 켠에서 눈동자 같은 것이 어둠을 뚫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것은 눈이 아니라 렌즈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구멍 같았다. 경비가 욕설을 내뱉으며 모니터를 꺼버렸다. 화면이 다 꺼지고 나자 컨테이너 안에는 그들의 두근거림만 남았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고요가 깨지고 세상은 원래의 소리를 되찾았다. 휴대폰은 또 알림을 보냈다. 이번엔 다른 문장이었다. 거부, 거부, 거부. 문장들은 짧고 반복적이었다. 거부. 무엇이? 그녀가 만든 포인트? 그녀의 도주? 아니면 인계가 실패한 사실? 경비는 컵을 하나 꺼내 뜨거운 물을 따라 건넸다. 일단 좀 진정해요. 이름이 뭐예요? 수진입니다. 여긴 위험해. 출입 통제 구역이야. 순찰 끝나면 나가요. 네. 근데 혹시 여기 최근에 실종 사건 같은 거 들은 적 있으세요? 경비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뉴스에서 본 건 있지. 요즘은 다들 사라지고 다 각자 바빠서 아무도 안 본다지. 왜? 수지는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지도에는 여전히 회색 아이콘들이 늘어서 있었다. 어떤 아이콘을 누르면 예전 날짜가 떴고 어떤 것은 어젯밤이었다. 경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뭐야? 위치 공유 앱이에요. 누군가 이걸 이용해요. 아니, 이 앱이 누군가를 이용해요. 사람들을 수거하기 위해. 경비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요즘 앱이란 게 다 그렇지. 사람을 쓰고 버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 떨렸다. 그는 문을 잠갔다. 조금만 있다가 나가게. 그래도 여기 있으면 글쎄. 대답을 하려던 차에 컨테이너의 벽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한번 딱. 그 소리는 도어락 경보음처럼 길지도 않았고 바람에 의한 것도 아닌 또렷함이었다. 경비는 허리춤에서 곧게 선 곤봉을 꺼내 문으로 다가갔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현장 인계 실패. 수거 대상 재고정. 당신의 위치가 고정되었습니다. 모니터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딘가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비는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만, 비만. 그는 무전을 집어들었다. 중앙. B-2. 이상 없음. 기상 변화로 추정. 그 순간 수지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중앙은 정말 있을까? 그의 무전기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무전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기계음처럼 뭉개져 있었고 실명을 부르지도 않았다. 마치 녹음된 응답처럼. 확인. 순찰 유지. 한 번도 다른 구절로 바뀐 적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다. 저 무전. 그녀가 말을 꺼내자마자 경비의 무전기에서 낮고 끈적한 음성이 흘렀다. 동의하셨습니다. 경비가 얼굴을 찡그렸다. 뭐야, 이거 누가 주파수 장난치나? 그는 무전기의 전원을 껐다. 그런데도 그 음성은 계속 흘러나왔다. 무전기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컨테이너의 얇은 철판 벽, 바닥, 심지어 책상에 놓인 스테이플러에서 모든 금속이 작은 스피커가 된 듯 울렸다. 동의하셨습니다. 수거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자가 이동을 확인합니다. 대체 경로. 말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끊겼다. 그리고 다시 앱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다. 선택지를 고르세요. 1. 안전 귀가 차량 호출. 2. 임시 보호소 이동. 3. 인근 보안 요원 인계. 세 가지 선택지. 모두 친절하고 안전해 보였다. 이 앱은 절대 자신을 유괴 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끝까지 보호를 말한다. 수지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두었다. 어떻게 누르든 그들이 설계한 길 위를 걷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을 미끄러져 넘어뜨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3번을 눌렀다. 보안 요원 인계. 보안 요원은 누구인가? 바로 곁에 있는 이 경비. 앱은 즉시 반응했다. 인근 보안 요원 확인. B-2 컨테이너. 인계 시작.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누군가의 입김처럼 들썩였다. 경비가 당황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뭘 한 거요? 당신을 제 보안 요원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인계하려고 오겠지. 경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묶였다는 얘기군. 잠깐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먼저 나가요. 이 앱의 길을 먼저 밟고 우리가 만들어. 어디로? 어디라도. 이 앱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그녀는 다시 예비폰의 지도를 열어 새로운 포인트를 찍었다. 공백. 지도에서 아무 표시도 나오지 않는 곳. 오래된 지하상가의 폐점 구역. GPS가 늘 미치듯 흔들린다는 소문이 있던 곳. 지희와 밤늦게 술 마시고 헤매다 우연히 들렀다가 한참을 빙빙 돌았던, 그래도 결국 출구를 찾았던 곳. 그곳으로 핀을 옮겼다. 그리고 1 안전 귀가 차량을 눌렀다. 앱은 경로를 계산했다. 지도에 회색 라인이 길게 그려졌다. 길을 따라 빗방울처럼 회색 점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수거 인원인지 안전 요원인지 이제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반드시 경로를 따라온다는 사실이었다. 문 밖에서 드디어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물에 젖은 바닥을 규칙적으로 딛는 소리. 컨테이너 문손잡이가 웅덩이의 반짝임을 닮은 소리로 움직였다. 경비는 곤봉을 꽉 쥐고 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망치를 쥐었다. 문이 열리는 데에는 많은 힘이 들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튀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바깥의 냄새가 밀려들었다. 비, 흙, 그리고 새로 뜯은 비닐 포장의 냄새. 문 앞에 서 있던 것들은 사람 같았고 사람 같지 않았다. 어깨의 기울기가 너무 정직했고 고개가 돌려지는 각도가 미묘하게 늦었다. 눈이 있는 자리엔 그림자의 색만 조금 덜 진했다. 그들은 손을 들었다. 마치 택배를 건네듯이 입이 모양을 만들었다. 동의하셨습니다. 경비가 먼저 움직였다. 곤봉이 허공을 그어 그림자의 손목을 내리쳤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소리가 났다. 고무가 금속을 때리는 소리. 그림자는 한 발 물러났다. 수지는 그 틈을 타 컨테이너의 다른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비도 뒤따랐다. 그들은 길게 이어진 회색 선을 따라 달렸다. 앱이 그려준 안전 귀가의 길 위를 역이용했다. 발 뒤꿈치에 그림자들이 매달려 따라왔다. 등 뒤에서 동의하셨습니다가 달려왔다. 지하상가 입구는 예상보다 가까웠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검은 파도로 출렁였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하상가의 공기는 오래된 신문 냄새와 낡은 천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천장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나머지는 깜빡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내부 지도는 없다. 앱의 지도도 그곳에선 방향을 잃었다. 파란 점이 빙글빙글 돌았다가 신호 약함이라고 떴다. 경비가 물었다. 여기서 뭐 어쩌자는 거요? 이 앱이 싫어하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선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그들도 길을 잃을 거예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좁은 통로는 소리를 증폭시켰다. 어디서 울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오른쪽, 왼쪽, 뒤, 위. 소리는 내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왔다. 수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곳은 공간이 아니라 목소리들의 궁전 같았다. 누구의 발자국도 누구의 호흡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경비가 손전등을 켰다. 빛이 먼지 속에서 둥근 원을 그렸다. 바닥에는 오래된 안내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출구. 화살표는 웃기게도 양쪽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다. 오래된 페인트가 갈라지며 엉성하게 두 방향을 만들었다. 수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다. 그림자는 두 갈래였다. 조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자 자체가 바닥에서 분열되고 있었다. 고정되었다.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고정한 것은 그녀의 위치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결국 같은 곳에 닿게 되는 길. 앱이 설계한 길. 그녀는 손에 든 예비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파란 점이 꺼졌다. 알림도 사라졌다. 대신 진짜 소리가 들렸다. 비가 계단으로 떨어지는 소리, 위층의 배관을 타고 물이 흐르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 재채기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 그녀는 경비의 손목을 잡았다. 여기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요. 어떻게? 지도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듣고 맞고 밟을 수 있는 것들로.
그녀는 오른쪽 벽을 짚고 걸었다. 미로에서 한쪽 벽을 따라가면 언젠가 출구에 닿는다는 말. 치트키 같은 팁. 하지만 그 팁은 항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로의 설계가 한쪽 벽 따라가기를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으면 벽은 결국 시작점으로 데려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들은 오래된 팁들 중 많은 것이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살려왔다. 벽의 촉감은 냉랭했고 페인트는 손가락에 하얗게 묻었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따라왔다. 그러나 더 이상 알림은 울리지 않았다. 동의하셨습니다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 지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름이 불리는 것과 찾는 길이 같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 지희가 여기에 올 리 없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다른 곳이었다. 그럼에도 목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이름과 목소리로 울렸다. 그녀는 벽에 더 가까이 붙었다. 경비는 뒤에서 조용히 곤봉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모서리를 돌 때 바닥의 타일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매끈하던 타일에서 사포 같은 질감의 타일로. 수지는 그 감촉에 집중했다. 타일의 질감이 조금씩 변하는 곳, 습기가 덜한 곳, 공기가 더 따뜻한 곳, 그런 곳을 골라 걸었다. 그 작은 차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출구로 통하는 계단의 금속 난간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 그들이 돌아온 곳이 시작점인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쯤 그녀의 손이 마침내 차가운 금속을 만졌다. 계단 난간.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지상의 냄새, 차가운 먼지 대신 습한 흙냄새.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다. 먼지가 앉은 비닐 간판이 모두 한 번에 들썩였다. 동의하셨습니다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데도 그 문장은 이 공간 전체에 새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난간을 붙잡고 올라갔다. 경비도 뒤따랐다. 계단의 끝에서 문이 보였다. 막힌 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얼마 전에 사용한 듯한 틈이 남아있는 문. 수지는 문을 밀었다. 바깥의 공기가 폭발하듯 들어왔다. 비는 그치고 있었다. 새벽의 하늘은 턱을 드러내고 새벽빛을 조금씩 올리고 있었다. 도시가 다시 깨어나는 중. 경비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계단 입구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앱은 조용했다. 모든 고요가 비로소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켰다. 위치 공유 앱을 삭제할까? 혹은 단지 끄기만 할까? 삭제는 해방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설정으로 들어가 모든 권한을 다시 확인했다. 카메라, 마이크, 위치 모두 꺼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지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괜찮아. 얘기 길어. 내일 볼 수 있을까? 곧바로 답이 왔다. 지금 전화해도 돼? 아니. 지금은 좀. 그녀는 잠깐 주저하다가 덧붙였다. 창문 열고 아침 공기 맡고 있을래? 경비가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 앱 계속 쓸 거요? 몰라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이건 알아요. 안전은 앱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시간 같아요. 나 지금 어디 있어라는 문장 말고 나 집 앞이야. 올라가기 전에 좀 이야기하자 같은 시간.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무전 말고 진짜 말을 한 것 같네. 두 사람은 잠깐 웃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또박또박한 발자국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사라졌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에 섞여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지는 가만히 손바닥을 펼쳤다. 그 위에는 페인트 가루와 철록이 얇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흔적을 한번 문질러 닦아냈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은 오지 않았다. 앱은 삭제할 수 있고 계정은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매일 하는 크고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어떤 약관은 글자 뒤에 숨어 있고 어떤 약관은 표정과 침묵 사이에 있다. 수지는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어떤 알림보다 먼저 내 몸의 알림을 들을 거라고. 심장이 빠르게 치고 손바닥이 젖고 귀가 어수선해지는 순간 그때 멈추고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직접 이야기할 거라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위치 공유 앱을 길게 눌러 삭제를 선택했다. 화면이 흔들리고 X 표시가 떴다. 삭제 완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 숨, 그리고 새벽 공기의 냄새, 도시의 천천한 소리들,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란 점 대신 그녀의 발끝이 길을 만들었다. 어느 골목에는 아직 물웅덩이가 있었고 어느 골목에는 빗물이 모여 작은 거울을 만들고 있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느꼈다. 누군가라 부르면 너무 친절해진다.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기로 그녀는 결정했다. 이름을 주는 순간 그것들은 집을 갖는다. 오늘 밤만은 집을 내주지 않기로. 문 앞에 서서 수지는 도어락을 올려다봤다. 새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냥 체인만 잠그고 가만히 앉아 해가 드는 것을 볼 생각이었다. 소파에 앉자 어제와 똑같은 거실이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빛이 카펫을 따라 움직이고 컵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시의 소리가 창틀을 넘어 들어와 방 안에 섬을 만들었다. 알림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고 조용한 숨을 들이마셨다. 어쩌면 밤은 매번 그녀를 수거하려 들지도 모른다. 앱이든 두려움이든 누군가의 친절한 약속이든 그렇다면 매번 다시 돌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문 앞에서, 골목에서, 화면 앞에서, 손에 잡히는 것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새벽 5시 처음 새소리가 울렸다. 세상이 다시 한번 동의 없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 소리에 동의했다.